우리나라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10% 가구가 전체의 42.3%를 차지했습니다. 그렇다면 하위 10% 가구는 어떨까요? 마이너스 0.2%였습니다.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. 상하이 계층의 격차가 큰 이유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임금 격차입니다.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64만 원인데요.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입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차도 1980년 1.1배에서 지난 2014년엔 1.7배까지 벌어졌습니다.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을 보시면 상위 1%는 한 해 평균 44억 5천만 원을 벌어들이는데 금융소득 전체의 34%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 부동산 자산 비중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. 이 상위 1%가 한 사람당 7채 가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2007년엔 한 사람 평균 3.2채였는데 9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난 거죠. 이 전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동산의 부익부, 빈익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.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응답자의 69%는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. 부의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. 93%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.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의 불평등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? 46%가 부의 세습과 교육기회 불평등이 원인이라고 답했고요. 24%는 일해서 번 돈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 같은 이 자산을 통한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시장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한 사람도 20%나 됐습니다.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겁니다. 10년 뒤 부의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변할 것 같느냐 질문해 봤더니 60%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답했고요. 이 32%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. 그리고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한 응답자는 8%에 불과했습니다. 부의 불평등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요. 50%가 부자 증세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했고 고용 불평등 해소 그리고 복지 강화가 뒤를 이었습니다.